자, 어쨌든 뭐 그 두 사례 지금 행안부 사례하고 법무부 사례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건 이제 그 동안에 뭐 사실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상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중대한 어떤 그런 과오란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일을 저질러도 자, 저희 국민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게 행정부에서 저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법을 만들어서 해놔도 한 방에 그냥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못하네. 그 무기력감을 느낀 국민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손 놓고 있고 뭐 말로는 뭘 한다 몰라 한다 하면서도 지금 실제로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나 또는 역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도 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뭔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의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돼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위헌 위법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시정을 해야죠. 네,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 책임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뭐 많은 국민들 알고 계시지만 첫째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다 해서 이것이 시행령이 위헌 위법화해서 그 권한을 침해했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입법 그것을 바꾸려면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마구 그 법의 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것이 헌재하는 건데 이게 인용이 되면 그 시행령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건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 소추 해임 건의 이게 이제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법을 국회가 개정하는 거죠. 즉 예컨대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이 지금 행안부 소속인데 경찰청을 행안부 소속에서 아예 떼내가지고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꾸는 거죠.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그럼 행안부와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행안부와 전혀 별개 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회가 법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것은 오랜 논의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이것이 행안부 경찰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 또 그 한동훈 장관이 한 그 이제 이른바 검수 원복 국회가 수사권을 좀 축소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은 이것도 다시 이제 검찰청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위헌 위법한 시행령의 문제들,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부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좀 국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권한쟁의 심판 같으면 입법부가 헌재에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됐다 하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입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뭐 그 시행령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 외에 국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은 입법권이거든요. 입법권. 입법을 통해서 그냥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면 되거든요.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입법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청을 아예 경찰 우유 소속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볼 때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걸 헌재까지 가져오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과 해임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잘못한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문책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탄핵 소추 의원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탄핵 소추가 원활히 추진되겠느냐, 즉 결론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이 되겠냐. 탄핵 소추 의원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해임 건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박진 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했잖아요.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소추는 헌재가 인용을 안 하면 이제 소용없는 일인데, 헌재가 탄핵 소추위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해도 장관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우현울법인 것이냐, 우현울법인 건 맞긴 맞는데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냐,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헌재가 확신을 갖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소추위원회 문제.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인용이 안 됐을 때 그때 다수당의 횡포다. 다수당이 그럼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이 있으면 다수당의 위력을 가지고 전부 그 탄핵 소추에서 직무 정지, 탄핵 소추가 일단 국회에서는 가결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은 일단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죠. 장관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국정 수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죠. 장관이 직무 정지되니까. 그러면은 이에 대한 그 여론의 좀 지지가 충분하거나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높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른바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 해임 건의 추진해야 하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보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에 대한 그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행정부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걸 널리 알리고 그 후에 국민 여론이 조성되는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어떤가를 잘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현재 상황은 좀 지켜보고 있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섣불리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역풍이라는 용어를 참 그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특히. 물론 이제 그 나름 어떤 신중한 그런 의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럼 이 정권 내에서는 결국은 이 시행령 통치로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물론 지금이 단계적으로 뭔가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결국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신경 쓰이고 저거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실제로 행동하는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신속한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에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반대편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의견은 임계점이란 얘기를 해요. 임계점. 어느 시점이 돼서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폭발할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총선까지 보더라고요. 총선까지. 예, 총선까지 이 국면을 쭉 끌고 가면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나 뭐 어떤 거부 정서 이런 것이 팽배하고 하면은 그때 가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탄핵이든 뭐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여당의 아니 야당 우리 민주당의 입법 전략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기국회를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러한 입법들은 본격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미 발의가 됐거나 또는 발의가 준비 중이거나 예를 들어 국회법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을 통해서 그 지금 시행령 통치를 다시 바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입법들이 발의되어 있거나 발의가 준비 중이거나 이렇거든요. 그건 입법 전략의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우려하는 것은 뭐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김도우 그 국민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게 어렵지 않겠냐. 그럴 경우 이제 패스트트랙을 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패트를 갈 만한 상황 또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여론의 부담 때문에 계속 이거를 그 법사위에서 이걸 제동을 거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이것을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이러다가 이제 거부권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사건건 뭐 국회에서 만드는 법 중에 자신에게 그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이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 국회 무시하는 그런 반헌법적인 발상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행정부에 참다 못해서 뭐 건의안 내고 뭐 법률안 내고 이랬는데 그걸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독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도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오겠죠. 탄핵론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그 축적돼서 어느 순간 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민주당이 역풍에 대한 우려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것이 총선 전 어느 시점인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대체로 보면 이른바 다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그런 의견에 별로 이렇게 동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뭐 다선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입법 추진이든 뭐 탄핵 수추든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 그 그림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그 4월에 그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할 때도 사실은 당내에서 이게 완전히 합의이 안 되는 바람에 실제 통과되는 법률은 뭐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반격의 빌미를 주는 그죠? 지금 뭐 억지긴 하지만 한 장관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뭐 어쨌든 명분은 또 협치를 위해서 내준 거긴 한데
그런 것들. 그 이제 단적인 사례가 그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려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그것이 이제 활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합의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여야 합의로 뭐든지 해야 되고 동수로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사개특위는 지금 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아니 봐야 그러니까 된다. 제가 이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뭐 단계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런 다설위원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뭐 그렇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사개특위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무엇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사개특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몹시 좀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6대6 동수로 구성했고 실제 회의도 사실 안 열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 뭐 상견례 수준의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6개월인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사개특위가 끝이 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개혁을 이제 무위로 돌리는 이런 시행령 그 뭐 장난질을 친 건데, 그럼 이것을 검찰청문회 형사청법으로 다시 원위치시키려면은 이게 지금 같으면 이게 사개특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사개특위는 그냥 그 개점 휴업 상태고, 그러니까 차라리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게 사개특위가 빨리 그냥 활동이 종료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수당, 야당 다수당이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 다음 선거 때 결국 그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하냐, 아니면 이제 무능하고 이제 어떤 무능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느냐,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대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으로 이렇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견이 없는 민생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민생에만 집중하면 발목 잡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민생에 더 올인하겠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집중하면서 국민의힘은 또는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같으면 지금 뭐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이 검사 대통령, 특수부 검사의 옷을 아직 벗지 못한 티가 역력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사 만능주의, 어떤 오만한 검찰주의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유능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능,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내홍, 그런 자중질환은 계속될 것이고, 이 한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예컨대 이상민 장관 같으면은 경찰 내부에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 신임을 못 받고 있고, 한 장관도 지금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의 자세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거든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비판하면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게 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하는 것은 그 좋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반박할 게 있어도 정중하게 반박하고, 그리고 그 자세를 낮추는, 국민의 대표 앞에서 좀 자세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되 이렇게 꼭 반박해야 될 내용, 정부의 입장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는 경우에 정중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신뢰가 가는 국무위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자신의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오게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말이 전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중을 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늘려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냥 말장난인 거잖아요. 또 국어 사전에 볼 때 그 등이라고 하는 것 해석이 예컨대 두 개만 딱 한정하면서도 등이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외에 또 추가할 수 있다 할 때도 등이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 취지는 당시에는 그 등이라는 표현에는 두 개로 한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이 명백한데 두 개 이외에 추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이제 싸늘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축적돼 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또 뭐 짜증나고 뭔가 그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그 장관들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에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함을 느끼는 쪽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된다. 좀 더 신중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의견이 당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